안녕하세요 꿈트리 여러분, 전 리밋이에요. 꿈트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도움과 단절하고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은 없겠죠. 저는 선천적인 장애인이라 20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거나 청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 도움 중에서 제가 인지를 못한 도움도 있겠죠. 너무 사소하거나 혹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요. 일단은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꿈트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구독을 누르는 것 자체가 저에게 도움을 준 거니까요. 제가 20년 넘게 도움이라는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제가 자존감도 높고 도움을 많이 받는 걸 싫어해요.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껴져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편견에 속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상대방은 진짜 선의로 다가와서 도움을 청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저분이 저 장애인은 이런 걸 하지 못해.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접근을 하거나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편견이 혹은 선입견이 좀 더 확실하게 굳어질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느낌 혹은 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선행, 도움, 배려,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도움의 선행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적극적인, 외면인, 갈등인, 질문인이 있어요. 적극인은 무조건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주저없이 나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면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뭐 굳이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너는 너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 갈등이는 내가 도와줘야 되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내가 잘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다가가거나 혹은 못 다가가는 케이스죠. 그리고 질문인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나요? 물어봐주는 사람.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다고요? 제가 배려의 기본기라면서 이 네 가지를 다 통합을 해야 된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쉽게 다가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비장애인 혹은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상황을 하나 예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응용을 많이 해야 되는 수학 문제를 하나 풀고 있었어요. 과제든 숙제든 업무든 분명 여러분들은 풀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공식을 대입을 해야 돼서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여러분은 분명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잘 모르는 전문가, 학생이나 교사분이나 교수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고 바로 그냥 가서 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줬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분명 풀 수 있었는데, 나 분명 하고 있었는데 허무하다 혹은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아싸, 다른 사람이 풀어줬다. 네, 저는 혼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주면 좋을까요? 장애인들도 케바케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스스로가 노력 중인 상황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넘어졌어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훅 일으켰어요. 그러면 뭐 급한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저의 노력하는 게 허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대뜸 도와줬다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막 좋은 감정과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날 도와줬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있을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 이외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안 도와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답은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Can I help you?
것처럼 제가 그걸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아, 저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줄 수도 없고 상인마다 자기만의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도움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작정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넘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일으켜주면 돼. 팔을 뭐 잡아주면 돼. 몸을 그냥 일으켜주면 돼. 하면 더욱 불편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도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넘어졌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양손을 잡아주지 말고 뭐 한 손은 병을 잡고 한 손은 약간 당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도움을 원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장애인이 혹은 비장애인이 저는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상황으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어요. 근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서 그 의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선의로 도와줬는데 내가 더욱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묻고 방법을 묻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받는 입장 하면 되냐? 아니죠. 받는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장애인 입장에서 중점을 맞춘다면요. 장애인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함의 표현. 두 번째, 정중한 거절. 세 번째, 의지 갖기예요. 첫 번째, 감사함의 표현에서는요, 장애를 오랫동안 가지셨거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상대방은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훅 가버리면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뻘쭘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중한 거절. 정중한 거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의지 갖기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도 할 수 있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스스로 자립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 두 번째, 도움을 묻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비장애인 분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비장애인 분들이 막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토를 달아? 물만해지기에?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도움 혹은 배려, 선행, 실천의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가 행복에 다가가는 혹은 실천하는 배려, 봉사,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장애별로 도움 묻는 방법을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끈이 풀어져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이 케이스에서 접했던 게 지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과 같이 뭐 여행이나 소풍을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동행자의 입장에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 조사를 하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거와 같이
다 불편한 상황과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요청을 하겠지 라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움에 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게 누군가에게서는 정말 당연하고 간단하고 의미 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신 꿈트리 여러분들 중에 선행자나 아니면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만 지켜주신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들으신 꿈트리 여러분들 중에 안 지켜주시면 제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트리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꿈트리가 되셨거나 꿈트리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